풍요로운 인간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삶은 그 어떤 것과도 연결되지 않은 고립된 삶보다 훨씬 더 가치 있고 바람직하다는 사실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 존중, 격려와 같은 특성을 발전시키는 것이 우리 삶에 그토록 중요한 이유입니다. 오늘 우리는 건강한 관계의 핵심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바로 공감이라는 능력입니다. 건강한 관계의 심장과도 같은 이 공감을 이해함으로써 우리는 왜 어떤 관계는 우리를 병들게 하고 어떤 관계는 우리에게 깊은 안정감을 주는지 그 근본적인 차이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공감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다른 사람의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보려는 의지이자 능력입니다. 상대방이 느끼는 감정, 그들의 생각, 그들이 가진 선호나 호기심의 세계로 잠시 들어가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당신이라는 사람을 더 깊이 이해하고 싶습니다. 라고요. 이러한 공감의 자세는 우리 관계에 조화를 가져올 가능성을 열어줍니다. 그것은 상대방이라는 한 사람의 세계에 기꺼이 시간과 마음을 투자하겠다는 의미이며 궁극적으로는 관계 안에서 깊은 통합, 즉 하나됨의 감각을 느끼게 해줍니다. 이 통합이라는 단어를 잠시 기억해 주십시오. 곧 이 단어가 왜 중요한지 알게 될 것입니다. 공감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특히 서로 다른 사람들 사이에서 어떻게 아름다운 결과를 만들어내는지를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비유는 바로 오케스트라입니다. 오케스트라 단원들은 모두 같은 악보를 보고 연주합니다. 하지만 바이올린은 결코 트럼펫과 같은 소리를 낼 수 없습니다. 트럼펫은 오보에와 오보에는 스네어 드럼과 전혀 다른 소리를 냅니다. 각 악기는 저마다의 고유한 음색과 역할, 즉 아주 다른 위치에서 출발합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함께 연주해야 할 하나의 아름다운 곡이라는 공동의 목표가 있습니다. 결국 그들은 각자의 다름을 가지고 와서 서로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블렌딩, 즉 아름답게 섞이는 법을 배웁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의미의 통합이며 조화입니다. 서로의 다름이 존중받으며 더 큰 아름다움을 만들어내는 기적과도 같은 순간입니다. 하지만 나르시시스트, 즉 자기애성 성향이 강한 사람들의 세계는 이와 정반대입니다. 그들이 공감 능력을 발휘하는 것을 근본적으로 막는 것은 바로 획일성에 대한 집착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통합과 획일성이라는 두 단어의 결정적인 차이를 발견해야 합니다. 통합이 서로 다른 소리가 어우러져 만드는 화음이라면 획일성은 모든 악기에게 바이올린 소리만 내라고 강요하는 것과 같습니다. 나르시시스트들은 획일성을 고집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유일한 종류의 사람은 나와 똑같이 생각하고 행동하는 사람뿐이다. 그 결과 그들은 포용성이 아닌 배타적인 태도로 관계에 접근합니다. 즉, 나와 다른 너를 환영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같은 너만을 내 울타리 안에 들이려는 것입니다. 그들의 사고방식은 닫혀 있습니다. 당신에 대해 더 알고 싶군요 와 같은 개방적인 태도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대신 당신이 그들과 다른 의견이나 모습을 보일 때 그들은 너무나 쉽게 당신을 판단하고 받아들이지 않으며 심지어 경멸할 방법을 찾아냅니다. 그들은 타인, 특히 자신과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을 때 매우 비판적입니다. 그들에게는 타인을 긍정하고 인정하려는 생각이나 필요성 자체가 거의 없습니다. 일이 자기 뜻대로 되지 않으면 분노를 터뜨리고 다른 사람의 다름을 마주할 인내심도 방어적인 태도를 내려놓을 능력도 없습니다. 당신이 당신 자신으로 존재할 때 그들은 방어적이 되고 이내 공격적으로 변합니다. 그들은 마음의 벽을 쉽게 세우고 수용적인 자세를 취하지 않습니다. 열린 마음보다는 자기중심적인 생각에 빠져 있죠.
당신은 누구인가에 초점을 맞추는 대신 내가 초점을 맞추는 유일한 사람은 바로 나 자신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겸손함이 결여된 채 오만한 태도로 당신을 대합니다. 때로는 이 오만함이 매우 거만하고 노골적으로 드러나기도 하고, 때로는 나는 너보다 나은데 넌 그걸 몰라주는구나 하는 식의 조용한 자만심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게다가 그들은 사실을 해석할 때 매우 편향적입니다. 공정한 마음으로 사실을 받아들이기보다는 자신의 기존 신념을 확인시켜주는 정보만을 선택적으로 받아들이는 확증 편향에 빠져 있습니다. 이 모든 특성들이 합쳐져 그들과의 진정한 관계 맺기는 거의 불가능해집니다. 획일성에 대한 그들의 집착이 진정한 조화인 통합의 가능성 자체를 파괴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 보겠습니다. 공감은 우리를 또 다른 중요한 특성으로 이끌어줍니다. 바로 연민입니다. 연민이란 다른 사람의 고통을 함께 느끼고 그것을 덜어주고 싶어하는 마음입니다. 하지만 획일성을 강요하는 나르시시스트는 결코 이 연민의 영역으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연민을 가진다는 것은 친절을 베풀기로 주도적으로 선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른 사람이 고통스러워하는 순간에 내가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 하고 다가가는 것입니다. 아, 정말 귀찮게구네 라고 생각하는 것과는 정반대이죠. 연민은 다른 사람의 트라우마나 어려움을 치유하기 위해 구체적인 행동으로 이어집니다. 그것은 상대를 진심으로 그리고 지속적으로 지지하려는 의지를 의미합니다. 단순히 상대를 내 편으로 만들기 위한 가식적인 행동이 아닙니다. 연민이 있는 사람들은 감사할 줄 알고 다른 사람의 행운을 진심으로 축하하고 응원해줍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다른 사람을 일으켜 세우는 것 자체에서 기쁨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다시 나르시시스트의 획일성에 대한 집착은 이 모든 것을 불가능하게 만듭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에게 충성하지 않을 거면 너와 엮이고 싶지 않아. 그들이 말하는 충성이란 사실 진정한 의미의 충성이 아닙니다. 더 정확한 단어는 맹세 혹은 맹목적 충성일 것입니다. 즉, 당신이 자신의 고유한 개성과 생각을 모두 내려놓고 나르시시스트가 말하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맹목적으로 따르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들의 획일성이 요구하는 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이 나르시시스트와 관계를 맺을 때 그들은 당신을 고쳐야 할 대상으로 여깁니다. 당신의 다름을 보고 당신을 더 알고 싶어요 라고 말하는 대신 당신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주지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당신이 원치 않는 조언을 끊임없이 하며 당신이 그 조언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분노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심리학적 공식이 있습니다. 원치 않는 조언은 비판과 같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그들은 당신은 누구인가요? 제가 어떻게 당신을 지지해 줄 수 있을까요? 와 같은 질문을 떠올리지 못합니다. 자기중심적인 나르시시즘에 갇혀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 자체가 그들의 마음에 스며들 틈이 없습니다. 나는 너에게 공감할 필요가 없어. 나는 너를 내 모습대로 만들 필요가 있을 뿐이야. 나르시시스트에게 공감 능력이 결여된 근본적인 이유는 그들의 행동이 두려움에 기반한 자기 보호 기제에서 비롯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내면의 불안과 두려움 때문에 타인을 통제하고 지배하고 강압적인 방식으로 관계를 맺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통제가 먹히지 않을 때 그들은 분노와 짜증, 불안정함을 표출합니다. 우리가 건강한 관계에서 어떻게 하면 당신의 주파수에 맞출 수 있을까요? 라고 묻는다면 나르시시스트는 어떻게 하면 너를 내 주파수에 맞출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바로 관계의 재앙을 불러오는 공식입니다. 그들은 진정한 연결에 대한 희망을 버린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신뢰라는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당신을 믿지 않으며 솔직히 말해 그들 자신도 신뢰할 만한 존재가 아닙니다. 그들은 자신의 거짓된 자아, 즉 가짜 페르소나와 자신이 만들어낸 비현실적인 세계를 지키는데 너무나 전념하고 있기 때문에 마음과 마음이 만나는 진실된 관계의 기반을 다질 수가 없습니다. 대신 그들이 추구하는 것은 당신으로부터의 공의존적인 반응입니다. 겉으로는 강하고 거칠게 보일지라도 그들의 내면은 텅 빈 껍데기와 같아서 다른 사람이 자신을 지지해주고 기분 좋게 만들어 주기를 필사적으로 원합니다. 제발 나를 기분 좋게 해줘. 그래야 내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어. 이것이 그들이 당신에게 원하는 것이고 당신이 자신의 뜻대로 움직여 자신을 만족시켜 주기를 바라며 끊임없이 당신에게 무엇을 해야 할지 지시하는 이유입니다. 이러한 이야기가 당신과 당신 주변의 소중한 사람들에게 작은 위로와 통찰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저희의 여정에 함께해 주세요. 당신의 따뜻한 마음이 더 많은 분들에게 건강한 관계의 메시지를 전하는 큰 힘이 됩니다. 이 채널을 통해 당신의 삶에 평안과 은혜가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이제 당신은 공감이라는 특성이 얼마나 풍요로운 것인지, 그리고 그것이 연민으로 이어지고 나아가 조화와 통합을 추구하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관계의 방식인지 이해하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나르시시스트는 아니, 나는 그렇게 살지 않아 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삶의 방식은 다른 사람의 마음과 영혼에 깊이 몰입하는 것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그런 것을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오직 거래적인 관계만을 맺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해주는 동안에는 우리 사이는 괜찮아. 이것이 그들이 맺을 수 있는 관계의 전부입니다. 만약 당신의 삶에서 이러한 나르시시스트의 모습을 발견한다면 당신의 기대를 조정해야 합니다. 왜 저 사람은 나를 알아주지 못할까? 왜 나와 어우러지려 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며 애쓰는 것은 단단한 벽에 머리를 부딪히는 것과 같습니다. 아무것도 얻을 수 없습니다. 대신 이 사람들이 내면으로부터 부서진 존재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들은 감정적으로, 특히 갈등을 관리하고 다름을 수용하는 법을 배우는 면에서 사춘기 이전의 사고방식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제 당신이 서로의 다름 속에서도 조화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는 건강한 사람들과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관계는 서로를 깊이 알아가고 이해하는 것 위에 세워집니다. 나르시시스트들은 차이점에 직면했을 때 속수무책으로 무너져 내립니다. 하지만 건강한 우리는 다름을 마주했을 때 호기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서로의 차이가 분명해지는 그 순간에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이 순간 우리가 어떻게 서로를 더 잘 알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은 나르시시스트의 마음에는 결코 떠오르지 않는 생각입니다. 이러한 통찰을 통해 나르시시스트가 어떤 사람인지 이해하는 것을 넘어 당신 자신이 어디로 나아가야 하는지, 진정으로 건강한 삶이란 무엇인지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당신이 그 길을 선택할 때 비로소 내면의 깊은 평화를 향해 나아갈